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6월에요. 북한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 5억 달러, 요즘 환율로 이제 하면 6천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돈을 북한에 갖다 바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그 정부 때 특검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죠. 물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외가 됐습니다만, 당시에 이 회담을 성사시켰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한 5개월쯤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박 후보자, 당시의 박 후보자,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관여된 일은 없다는 거죠. 자신은 돈 보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그건 현대에서 한 거지. 자기는 관여한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5억 달러 말이죠. 요즘 5억 달러하고는 다릅니다. 예컨대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우리 수출고가요 1723억 달러였습니다. 요즘 환율로 이제 환산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지난 2018년에 우리가 6,049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한 720조 원쯤 됩니다. 5억 달러가 우리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그만큼 훨씬 더 컸다고 봐야 되죠. 김정일이 한 번 만났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인 겁니다. 그것도 말이죠. 약속 날짜 입금이 덜 됐다. 이래가지고 평양에 오는 거 잠시 중단. 하루 지연돼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6월 12일 날 가기로 했던 걸 6월 13일 날 결국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수모까지 당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우선 이제 노벨 평화상, 이것이 눈앞에 어른거렸겠죠. 그때 벌써 15번인가 추천을 받은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일만 잘 된다면 노벨상 평화상, 내 몫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컸을 거고, 그 다음에 분단사, 이 분단 극복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대통령, 또 통일의 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었겠죠. 게다가요, 이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김영삼, 김일성이 합의를 해가지고 1994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준비, 그러니까 회담장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던 중에 그해 7월 8일에 말이죠, 회담을 17일 앞두고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그 길은 뚫렸던 셈이죠. 근데 그 뚫린 길을 찾아가지고 김정일을 만나는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당시에 말이죠, 이 고난의 행군 후에 아주 기진맥진해 있던 김정일, 이 김정일을 돈으로 구워 삶은 측면도 없지가 않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요, 북한에 대한 거액의 달러 제공이 계속됐습니다. 그 달러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무기를 구매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달러 아닙니까? 말하자면 가장 좋은 전략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북한은 우리의 적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적한테 말이죠, 그 전략 물자를 그냥 준 겁니다. 제공을 계속한 거죠. 남북 교역을 한다면서도 현금을 지불했고, 또 금강산 관광한다면서 관광 대가로 또 지불했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현금 9억 달러, 현물 11억 달러, 그래서 총 20억 달러가 지원됐는데 거기다가 미리 또 대가로 준 5억 달러 합하면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요즘 환율로요 3조 원 이상이 북한에 지원됐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경제협력, 교류 이런 게 활성화되고 또 금강산 관광 활성화되고 한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달러 지원하고 이러는 것이 이 정상회담 성과의 당연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은 당시에 됐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요, 당시 그러니까 2000년 4월 그때 베이징에서 북한하고 마지막 협상해가지고 이제 타결을 시켰을 때 그때 공식 문건하고 비공개 문건, 그러니까 비밀 문건 두 개가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공식 문건이니까 뭐냐면 공식 합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 합의서.
비밀 합의서는 뭐 경제협력 합의서라고 해서 20억 달러 이상 30억 달러 그 선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비밀 합의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청문회에서 그걸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맞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 박 원장, 이제 지금 국정원장이니까 박 국정원장이 그걸 보다가 기억 안 난다고 이러다가 또 이제 오후에 또 한참 지난 뒤에는 그거 논의는 있었지만은 사인은 안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 들어가니까 그거 위조된 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제보자가 누구냐 밝히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왜 이랬을까요? 뻔하잖아요. 한번 밝힐 수 있으면 밝혀보지. 지금 어디 가서 그 원본 찾을 거야. 그 자기 사인이 분명히 들어있고 그게 이제 공식 합의서 사인하고 비공식 이 비밀 합의서 사인이 같아요.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은 그거 간단하다. 국정원에 가서 원본 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국정원장 누가 가는데요? 누가 갔습니까 지금? 박지원 원장 아닙니까? 근데 자기 문제 자기가 그 원본 찾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지. 이분 말이죠. 그분의 학력 이것도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55년 전 일이어서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는 거야. 재주가 있으면. 이런 식입니다. 그 문제도 자기의 학력 문제도 나는 모르겠다. 남북 간에 이 비밀 합의서가 있었다는 그게 그 문건이 제시됐는데 오히려 지금 상대를 오히려 거꾸로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안 놔도 이런 식으로. 이런 분이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전력이 수상하기 이를 데 없는 박지원 원장 기어이 그 자리에 앉힌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다시 하고 싶다. 다시 한번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적어도 2018년 그때로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박지원 원장만한 수완꾼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 남북 관계를 다시 개선해가지고 그야말로 민족 공동체 이걸 만드는데 앞장서는 대통령이 된다. 또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실은 노벨 평화상이 눈앞에 아른거릴 수도 있죠. 왜? 초기 2018년 그때는 한창 평창 올림픽 그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 이럴 때는 제1순위 후보군에 올랐었거든요. 세계 그 국제적인 언론에서. 그랬으니까 아무리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라도 마음이 끌리게 마련이죠. 이럴 때 박지원 국정원장요. 모사꾼, 책략꾼, 여기에서는 발군이죠. 아무도 말이죠.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주가 필요해. 비밀 합의, 그래 바로 그런 재주가 필요해. 문 대통령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 무섭게 바로 임명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막무가내식 이 인사,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말기 증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이 말기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해주는 그런 사례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닌 말로 말이죠. 박지원 원장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가 문제될 건 없죠. 왜?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이지. 자리만 내놓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은 문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과연 저 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 재주, 그런 재주 이걸 이용하려고 해서 그 이용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박지원 원장이 대통령을 이용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박지원 원장으로서는 과거의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도 있죠. 과거에 내가 한 일이 거의 정당했다. 그걸 입증해야 되고 또 자리 욕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어느 쪽을 이용하는 게 될까요? 이 머리
굴리는 것, 거기에서는 아마 박지원 원장을 문 대통령이 도저히 못 따라갈 겁니다. 참 앞으로 말이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코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인사가 되지는 못할 거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실패한 인사정책, 실패한 인선, 실패한 인사가 결국은 누구한테 부담을 안기겠습니까? 자신한테 부담을 안기는 거죠. 문 대통령이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해 줄 것을 제가 조언 삼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